안녕하십니까. 부자아빠를 선물해드리는 손봉석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베드로 전서가 소망, 베드로서가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린 누구나 다 성장을 꿈꾸고 있죠.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성공하고 싶고 또 승진하고 싶고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뭐 이런 욕구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요즘 연봉협상 기간인데요. 연봉협상의 어떤 구체적인 절차를 가지고 직원들이 이제 의논을 하는데, 제가 사실 연봉협상할 때 직원들과 가장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즉 과거보다 너 자신이 얼마나 더 성장을 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거냐, 이거의 포인트를 가지고 연봉협상을 하는데, 직원들이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좀 한계를 느껴요. 어떤 한계를 느끼느냐, 자기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동료 직원에 비해서 자기가 좀 뒤처진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는데, 보통 한 3년차 정도가 가장 이긴 것 같아요. 1년차, 2년차 때는 못 모르고 그냥 따라오는데, 3년차 때 되면 어느 정도 일도 알고, 그래서 남들을 좀 보는 거죠. 그러면서 경쟁 상대들에 비해서 자기가 뒤처진 점을 자꾸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면 좌절감을 느끼고 다른 진로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직원들이 나는 회계하고 적성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꼭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나는 이 업종에 지금 25년을 일했는데도 아직도 적성이 맞는지 한번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가장 잘하니까 이걸 한다. 그리고 25년을 한다면 나 정도는 다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시간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성장 이력서를 좀 보면, 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오면서 사실 정말 완만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너무 아주 촌학교에서 다녀서 1등을 놓치지는 않았지만, 제가 좀 시내로 나와서, 정읍이라는 시내로 나와서 중학교 시험을 봤는데 전교 100등 안에 들지 못하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동안 1등을 놓치지 않았는데, 굉장히 적은 학교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중학교도 정읍이라는 시가 소도시거든요. 거기에서 100등 안에 못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학을 갈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는 한 30등 안에 들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손가락 안에 꼽는 그러한 순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그런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왜 남들보다 잘 안 될까? 쟤보다 왜 이렇게 내가 뒤처질까? 이런 생각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꾸준히 성장한 사람조차도 그런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세무대를 가서 회계사 공부를 했는데, 무려 7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시작하기 전에 7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았다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시작조차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세무 공부를 하면서 7년을 버티니까 회계사가 되더라고요. 회계사가 돼서 그 이후에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전 책을 썼는데, 그게 회계천재가 된 홍대리라는 책이었습니다. 처음 초판이 1권이 27,000부가 팔렸어요. 물론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었습니다. 회계책 중에서는 전무후무하게 많이 팔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대치가 좀 높았나 봐요. 저는 책을 더 팔고 싶었어요. 그래서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물론 이제 책을 처음부터 2권을 쓰려고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1권을 써놓고 27,000부가 팔렸는데, 생각보다 안 팔리니까 제가 출판사 사장님한테 좀 떼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 책을 좀 더 팔 수 있느냐. 그래서 출판사 사장님은 회계책으로서 이 정도 팔렸으면 정말 잘 팔린 겁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시도였고 이걸로 만족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계속 출판사 사장을 귀찮게 하면서 내가 해야 될 뭔가가 좀 있을 것 같다. 이 책을 더 팔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출판사 사장님은 제가 귀찮아서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한 2권을 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제가 그때 고민했던 건 그거였습니다. 회계책으로서 시장이 27,000부 정도 팔렸으면 정말 많이 팔린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이게 회계책에서는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시장이 넓은 자기계발서나 이런 쪽 시장으로 갈까? 그게 옵션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회계책을 2권, 3권을 내서 이 책을 좀 더 팔아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출판사장의 전자의 경우는 반대를 했습니다. 내가 회계책을 쓰는데 갑자기 시장이 넓은 쪽으로 가서 쓰면 대부분 다 실패를 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자기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책을 쓴 사람들이 시장이 넓은 데로 갔을 때 실패한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을 이제 포기하고 제 두 번째 안으로서 회계책 2권, 3권을 내자. 그렇게 낸 책이 50만 부가 팔렸습니다. 사실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이거를 5년에 걸쳐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도 쓰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수십 년간은 홍대리 책은 계속 쓸 것입니다. 물론 내용과 컨셉은 계속 바뀌겠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넓은 시장, 자꾸 좋은 시장으로 가서 그걸 찾아서 거기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요. 자기가 서 있는 시장을 자꾸 키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저희 직원들도 그만두면 난 다양한 좀 경험을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함이라는 그러한 어떤 취지로 이것저것을 자꾸 하는데 그렇다면 한 분야도 제대로 되지 않고 다 여러 분야에 그냥 알바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다양함이란 것은 내 전문 분야를 다양하게 시도하는 겁니다. 제가 회계사면 회계를 다양한 각도로 계속 시도를 하고 경험을 쌓는 겁니다. 제가 회계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하다가 의사를 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조금씩 어떻게 보면 알바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의 개념을 좀 다르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페이북이라든지 이런 SNS를 할 때 이런 것들이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계속 꾸준히 하는 힘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해보다가 안 되면 그리고 구독자가 잘 안 늘거나 그러면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 촬영 장비들이 굉장히 중고로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유튜버들 중에 성공한 유튜버들이 소개되면서 너도 나도 유튜브 하겠다고 뛰어들었는데 며칠 해보니까 또 몇 개월 해보니까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 구독자 100명도 달성하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이런 이제 불만 또는 한계점을 느끼고 그냥 그만둬버리는 거죠. 저는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아마 출발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3개월, 뭐 6개월 만에 성과를 낸다. 이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에 찍겠죠. 정말 아마 0.01% 정도도 안 될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성장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못해요. 운때가 그렇게 맞지도 않고요. 최소한 저는 한 10년 정도는 해봐야지 않나, 모든 일은. 10년 정도 하면 제가 확신하건대 무엇이 돼도 돼 있지 않을까요? 뭐가 돼도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블로그를 한 13년 했는데 전 처음에 블로그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의 블로그를 보면 10년 전에 13년 전에 생각했던 그런 블로그 모습과는 정말 다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방문자들이 들어와 있고요. 또 훨씬 많은 콘텐츠들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초창기부터 그렇게 성장 속도를 제가 막 목표로 두고 한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13년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고진영 선수가 있죠. 이번에 그 대회 우승으로 인해서 세계 랭킹 1위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요. 사실 고진영 선수를 보면 이렇게 뭐가 탁월하고 특출난 그런 선수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플레이를 할 때도 보면 뭐 박성현 선수나 김효조 선수에 비해서 와 이렇게 성장 속도가 빠르다든지 또는 어떤 탁월한 어떤 재능을 발휘한다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꾸준한 있는 듯 많은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플레이 자체도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우승을 하고 신문 기사를 봤는데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나온 걸 봤습니다. 늘 조금씩 뒤처졌던 고진영, 친구 넘어서 끝내 울었다. 그 친구는 김효주 선수를 이제 의미한 거였는데요. 김효주 선수는 정말 천재 프로 골퍼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계속 달고 살았던 선수입니다. 김효주 선수는 6살 때부터 골프를 시작했는데 실제 고진영 선수와 김효주 선수가 2006년에 만났다고 그래요. 처음 경기를 했을 때. 근데
그때가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이었는데 고진영 선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을 했습니다. 한 1년 만에 이제 정규대회 첫 출전을 한 거고요. 김효준 선수는 6살 때부터 골프를 시작했으니까 이미 천재소녀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2006년 대회에서 그 제주에서 대회를 했는데 유소년 대회였습니다. 그때 김효준 선수는 78타를 쳤어요. 그런데 고진영 선수는 92타를 쳤습니다. 78타와 92타는 골프에서는 완전 극과 극입니다. 92타는 정말 초보자를 약간 벗어난 수준이고요. 78타는 어디 가나 짝 먹는 그런 실력이거든요. 고진영 선수가 보기에 김효준 선수는 넘사벽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해 보이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앞서갔어요. 김효준 선수는 뭐 유소년, 청소년 무대 다 평정하고 한국 여자 골프의 기대주로 거듭났고요. 또 고등학교 3학년 때 프로 선수를 데뷔했고 미국 진출도 빨리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고진영 선수는 꾸준히 10년 이상을 차근차근 성장해서 이번에 맞대기를 했는데 김효준 선수를 누르고 고진영 선수가 우승을 했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성장해서 갖는 목표는 저는 고진영 선수 같은 그런 꾸준한 성장 이런 것들을 목표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김효준 선수처럼 천재 소년, 천재 소녀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평범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 평범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투자하면 뭐가 돼도 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서울대 못 갈 수 있고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어도 이건희 회장보다 잘 벌 수 없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한계의 문제거든요. 여기에도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을 합니다. 저는 성장 속도를 남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라. 성장 속도는 인생 전체의 성장 불량 기준을 생각하고요. 누구보다 빨리 뭐가 됐냐보다는 내가 지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성장 속도, 전체적인 분량은 아마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남과의 성장 속도를 비교하기보다는 과거의 나와 나 자신, 현재의 나를 비교하는 그런 성장의 목표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빨리 성장했나요? 이런 질문 대신에 나는 작년에 나보다 얼마나 지금 빨리 많이 성장했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어떻게 다른가? 이거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러한 삶을 낼 때 아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자의 길 또 승리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